이 연준의 내부 유동성 위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 유동성 위기를 위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멈추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데, 또 이런 유동성 위기를 막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거나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은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안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이제 연준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냐면 연준의 이제 유동성 문제입니다. 연준이 지금 현재 너무나 늘려놓은 유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오냐면, 자칫하면은 이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어버리면 그 자체가 원래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보면 요구불 예금부터 해가지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보시면은 옛날 2000년부터 해가지고 이 쌓여 있는 거 보세요. 그 자체가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늘려도 이게 어떤 문제, 유동성을 폭증시키는 문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유동성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죠. 전체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아예 다릅니다. 말하자면 대형은행들은 지금 아까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형은행의 유동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형은행은 지금 심각한 상태고, 자금 압박 심화 리스크도 사실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의 차별화가 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형은행 대출 비중이 워낙 높죠. 상업용 부동산 같은 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당히 자금 압박의 심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연준이 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계정들이 있는데, 그 계정 중에 하나가 영래포라는 계정이고, 이제 연준의 부채 계정에서 영래포라는 계정 운영되고 있는데, 연준이 원래 금융위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 돈을 이제 그 시스템 내에서 있는 거를 인플레이션이 자극할까봐 그거를 RRP라는 데다 빼놨는데, 그 RRP가 지금은 계속해서 증가해서 너무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RRP의 주로 그 영래포 창구를 MMF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MMF가 RRP 때문에도 워낙 높아져 있었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은행들이 예금을 빼가지고 MMF로 다 이동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지방은행에서 돈을 뺀 것도 MMF로 가고, 큰 은행에서도 그거를 예금이 아니라 MMF로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간단하죠. 예금은 0.4%, 1년에 이자가 0.3, MMF는 지금도 4.8%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MMF로 자꾸 옮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RRP 때문에 MMF가 원래 극단적으로 너무 올라가 있었는데, 이거는 연준만 아는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MMF로 또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MMF는 쉽게 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만 빠지냐면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뺄 때, 이제 주식 채권 투자할 때 빼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사업할 때, 이럴 때만 MMF가 주니까, 지금은 정반대 사태다 보니까 MMF가 줄 상황이 아니에요. 점점 늘 상황이죠. MMF가 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MMF를 주로 T빌이라는 가장 짧은 미국 국채를 운용하는데, 이 T빌이 소진돼 가고 있는 거 보세요. 바닥으로 떨어져 보시면 이 짙은 색깔이 T빌에 평균적으로 필요한 에버리지 양이에요. 근데 여기 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 MMF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연준은 말은 못하지만 지금 T빌이 부족해서, T빌 비중이 너무 낮아서 생길 수 있는, 아까 은행 위기가 뱅크런으로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MMF 위기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여기 보시면 BKLN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유동성 위기입니다. 연준만 아는 위기. 이때도 어떻게 했어요? 금리 3번이나 내렸습니다. 유동성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위기가 현재 연준에게는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요, 연준이.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 유동성 위기를 위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멈추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데 또 이런 유동성 위기를 막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작년도 10월, 11월에 10월 달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국채 위기가 있다. 국채 유동성 위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거다. 속도 조절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내부 사정에서 이렇게 연준의 유동성 위기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T빌, 그다음에 MMF 위기다. 이 MMF 위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TGA라고 말하는 재무부 개정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곧 오고 있는데 그때하고 다 연결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연준의 내부 유동성 위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거나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은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안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이제 연준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하반기가 되면은 상당 부분 디스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라는 근거로 한 두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임대료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 사람 부동산 거물이라고 말하는 이 베리 스턴트리트 스타우트 캐피탈이라는 데 최고 경영자가 임대료 하락이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 인플레는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이겁니다. 렌트비, 그러니까 주거비 관련해서는 시차를 두고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는 거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CPI 오너 이퀴벌런트라든지 진로우 같은 이런 커다란 부동산 회사가 집계하고 있기는 이미 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비가 인플레이션에 실제 반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숫자는 사실상 뚝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상당 부분 해결돼 있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은행의 대출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소형 은행권의 대출 긴축이 실업률 상승까지 이어질 정도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제가 계산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번에 은행 위기를 통해서 중소형 은행이 대출을 줄이게 되는 상황을 제롬 파월이 긴축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따져봤더니 3번이나 금리를 인상한 것만큼 긴축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된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 위기에 의한 결과물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모습을 갖다 보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간단히 말하면 소비를 줄이고 침체에 관련된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 해서, 왜냐하면 대출이 아무래도 갈아타고 그 다음에 재산정될 때 실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긴축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그 얘기를 제롬 파월이 이번에도 말했지만은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것과 함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임금 상승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얘기됐던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냐라는 제롬 파월과 연준의 얘기에 대한 해결점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CPI, PPI, 그 다음에 실질 임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조절 쪽으로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접을 수 있는 부분이 하반기엔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그런 면에서 3분기부터는 이미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연준은 이제 옆으로 가다가 이때 내린다고 돼 있지만 FF 선물은 이미 하반기가 되면 금리 인하를 반영했고 거의 한 3번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도 요번에 발표된 점도표에 보면은 23년도에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우기고 있지만 24년도, 25년도에는 금리 인하하는 것들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